안녕하세요. 현금 생활하는 마리입니다. 저는 남편과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가정입니다. 저의 현금 생활은 페이크 머니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가정 변동비 현금 생활과 저희 개인 용돈을 순수 현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금 생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현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페이크 머니를 이용한 저희 가정 생활비 현금 생활에 대해서 결산도 하고 12월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에 대한 예산을 짜고 이제 주 예산을 나눠서 바인드에 꽂아주는 영상까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날씨가 엄청 추워요. 모두가 다 외출한 사이에 가족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금 얼른 찍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남편은 제가 이런 걸 찍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제 11월 달 이제 마지막 주 저한테는 제가 급여일이 25일이다 보니까 25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다음 24일까지, 다음 달 24일까지 이제 주로 나눠가지고 현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5주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 이렇게 5일에 대해서 현금 생활을 한 결산인데요. 먼저 남아있는 거 제가 짤 때 식비 5만원, 생필품비 4만원, 쇼핑 3만원, 기타 만원 해서 15만원을 한 주 예산으로 잡았었는데요. 부수입은 없었고 식비 5만원이었는데 사용하는 게 없어서 5만원 다 남겼어요. 사실은 이번 주는 주도 짧았고 그 전주에 시장 본 것도 많고 해가지고 사실은 사용한 현금이 없고 전액 다 남긴 상태예요. 4만원도 그대로 남아서 남겼고 쇼핑에 3만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타에도 만원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긴 상태고요. 그러면 15만원이 남았겠죠? 안 세봐도 되겠지만 그래도 현금생활 묘미는 계산기와 돈 세는 거니까. 왜 13만원이지? 제가 예산을 13만원을 짰었었나봐요. 왜 15만원으로 착각을 했지? 다시. 13만원이었었네요. 죄송해요. 13만원 전액 남겼습니다. 여기는 제가 저희 현금 가정 페이크머니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현금 생활은요, 한 주 한 주 남은 돈을 그주 저축을 하지 않고 다 이렇게 같은 속지에서 남아있는 그 속지를 다 남겨가지고 그때 모아주고 있거든요. 저는 문진이 없어서 이렇게 덮어놔요. 식비에서 5만원 남긴 걸 마트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필품에서 4만원 남긴 걸 생필품 바인더에다가 다시 넣어주고, 쇼핑에서 3만원 남긴 걸 쇼핑에다가 남겨주고, 이렇게 다시 매주, 그러니까는 그주 남은 거를 이렇게 남긴 같은 바인드 기타에다가 넣어주고, 남겨서 모았다가 또 부족한 주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제가 마트 가서 장을 보거나 했을 때 생각보다 큰 돈을 쓰거나 하면 또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모아놨던, 주차별로 모아놨던 곳에서 다시 빼서 그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남은 돈을 그러면 마트 쪽에서 마트에서 12만 5천원, 생필품에서 남긴 돈이 6만 6,416원 66,416원. 그래서 동전까지 알뜰하게 페이크 머니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전부 저축을 해주고 있어요. 쇼핑에도 9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9만 5천원, 6천원, 7천원, 97,120원 97,120원. 기타에는 동전은 없고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4만 1천원.
그래서 제가 한 달 그 생활비, 변동비 생활비 예산이 90만 원이에요. 90만 원에서 이번 달은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20만 4,536원을 남겼습니다. 생활비에서 남긴 20만 4,536원을 목적 저축을 해주겠어요. 저희가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목적 저축에 필요한 이벤트 자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러 목적별로 나눠가지고 전 저축을 해주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제가 쭉 계속 남은 돈들을 저축해 왔기 때문에 미용실에 이거는 큐큐님이라고 유튜브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나눠주신 자기합수표예요. 페이크머니는 한정적이고 저의 목적 저축은 계속 쌓여 나갈 텐데 부족한 부분을 매번 페이크머니를 사서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기합수표에다가 썼다 지웠다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럼 미용실에 이렇게 알콜 수압으로 지우면 잘 지워져요. 5만원 넣어줄게요. 원래 10만원 있었으니까 15만원. 이렇게. 저희 가족들이 이제 미용실을 3명이서 같이 이용을 해요. 매번 제가 돈을 넣어놔야 되거든요. 한 번 넣을 때 30만원씩 충전을 하기 때문에 15만원 넣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전제품은 이번에 넣지 않겠습니다. 지금 15만원 들어가 있고요. 뭐 특별히 살 가전제품이 아직까지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세금은 저희가 이게 자동차세 같은 뭐 세금, 집에 관련된 세금을 낼 때 쓰는 건데, 저희가 차가 세대다 보니까 이제 1월 달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려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열심히 모아야 합니다. 지금 45만원 있으니까 5만원 더 넣어서 50만원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걸로 안 되겠지? 12월 달에 더 열심히 모아 볼게요. 50만원. 부수입은 저는 부수입이 생길 때마다 이거는 비정기적으로 부수입 생기면 바로바로 넣어줘요. 이번 주에는 부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경조비. 경조비도 저희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또 경조비를 신경 써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 40만 1,000원이 있는데 여기 5만원을 더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45만 1,000원이 되겠죠. 전 이렇게 페이크 머니로 해놨다가 그 토스 통장에 보면 모으기라고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각각의 품목을 나눠서 이 돈들을 거기다 넣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목적에 맞게끔 돈을 모았다가 그런 이제 이벤트성 지출이 생기면 거기 찾아서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이런 거 경조비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전부 카드를 긁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돈이 많이 쓰여지고, 그러니까 제 형편하고 다르게 제가 5만원 뺐나요? 미용실 세금 경조비 5만원 안 뺐네. 5만원 빼고, 그 다음에 쇼핑에 남은 돈을 전부 넣을게요. 5만원, 5만 4천, 5만 4천, 536원. 지금 5만 4천, 536원. 그래서 채워지는 알콜 수압이 말랐네요. 그래서 57만 4,536원. 11월 한 달 살아서 남겼던 돈 20만 4,536원을 모두 페이크머니로 이렇게 목적 저축에 저축해 줬어요. 그리고 각 토스 통장에 계좌 이체해가지고 남아있는 돈, 생활비 통장에 지금 남아있는 돈들을 전부 이체시켜 줄 거고,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아서 사용하겠습니다. 글수압이 살아있을 때 동전들도 다 지워주고,
새 것 같죠?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쓰면 돼요. 저축에 돈이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늘 카드 할부가 쌓여가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저축이 쌓여가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제가 예산을 세울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급여일이 25일이다 보니까 전 항상 이제 25일쯤 돼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해요. 이제 제 기준에서 이제 12월인데요. 제가 어떤 분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분이 현금 흐름표를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저는 엑셀에다가 훨씬 더 복잡한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서 썼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고 이제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그분 거 보고 조금 이제 받아들여서 저한테 좀 더 맞게끔 정리한 현금 흐름표입니다. 이제 12월 달 보면 달력이 27일이 월요일부터니까 어차피 제가 이제 오늘은 26일인데 오늘 지출한 게 없으니까 이걸로 다 마무리하고 새로운 거를 이제 11월 27일부터 시작할게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1주, 그 다음에 4일부터 10일까지 2주, 11일부터 17일까지 3주, 18일부터 24일까지 4주. 12월 달에는 4주로만 예산을 짜면 되겠어요. 우선은 4주인 거를 기억하고 있고, 저희는 제 수입이 한 470, 남편은 실질적으로 한 6, 700 정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내는 이제 할부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걸 차감하고 또 자영업이다 보니까 수입이 좀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300에서 400 정도 남편 수입을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 수입은 이번 달에 400을 잡았고 400보다 안 벌어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번에 제 1년 연차가 들어왔어요. 이제 연차가 들어와서 한 360만원 정도 돈이 들어와서 이번 달 저희 수입이 한 1240만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이 상태에서 비소비성 지출과 소비성 지출로 나눠서 현금 흐름을 분류할 건데, 비소비성 지출에는 순수 저축이 있고 그다음에 목적 저축이 있어요. 순수 저축에는 제가 이제 토스에 들고 있는 적금, 매달 80만원 정도 붓고 있는 적금이랑 내일 채용 공제에 10만원 불입되고 있는 거, 상조 만원. 그다음에 저는 아파트 대출금 원금은 저축으로 보고 있어요. 이건 이자를 제외한 원금인데 그게 한 105만 5,555원 정도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 앞으로 들고 있는 청약이 5만원짜리가 있거든요. 이 청약을 10만원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5만원을 지금 불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성 저축이 있는데, 이거는 가족들 여행을 위해서 한 15만원 매달 정기적으로 넣고 있고, 자동차 보험금으로 한 10만원,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의 부가세 세금을 미리 조금씩 모아놓기 위해서 한 20만원, 그때그때 이제 남편 수입에 따라 조금씩 금액을 변경시키긴 하는데, 요거는 선저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수입이라든가 아까 봤던 것처럼 가전제품, 세금, 미용실, 경조비, 쇼핑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변동수입이 90만원 예산을 짜놓은 게 있는데, 이 변동수입에서 돈을 남겨서 이제 90만원을 다 사용하지 않고 남겨서 이 목적저축에다가 저축해주고 있어요. 그래야 열심히 아껴야 목적저축에다가 돈을 넣을 수 있어. 이벤트 지출을.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소비성 지출에는 고정 소비가 있고 변동 소비가 있고 남편 사업하고 관련된 소비가 있고 이제 이벤트 소비가 있거든요. 근데 이벤트 소비는 저희는 거의 이제 목적 저축 통장에서 저축돼 있는 통장을 빼서 그달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넣어주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제가 고정 지출은 제일은행에 대출이자 원리금 상환하고 있는 게 조금 있고, 넷플릭스, 남편 보험료, 제 보험료, 화재 보험료 쪽으로 나가는 돈들이 있고, 아파트 관리비, 그다음에 친정에 관련돼서 매달 이제 나가는 회비성 같은 거, 친정 엄마 용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이제 한 30만 원씩 매달 나가고 있고, 카톨릭 청소년 후원금 하는 게 있어요. 가출 청소년이나 이제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청소년들 후원하는 건데 아주 미미하게 조금 후원하고 있고, 공동 현관 비번 수수료, 그다음에 제 용돈이 80만 원 정도
빠지고 있어요. 이건 늘 반성하고 있죠. 줄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순수 저축에 넣었던 아파트 대출 원금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짝꿍을 이루고 있는 대출 이자가 있어요. 그 이자 부분만 한 22만 5천 원 정도 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할 때 쓰여지는 그 하이패스 카드 대금인데요. 사실 이거는 조만간에 제 개인 용돈 통장으로 옮길까 생각 중이에요. 이거는 사실 제가 쓰는 그 하이패스 요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저희 그 가족의 그 인터넷이랑 그 케이블 TV가 있는데요. 이게 묶여 있어서 변경하기가 좀 어렵고, 쿠팡아웃 멤버십, 그다음에 뭐 웅진코웨이 렌탈비, 뭐 토스 멤버십 해가지고 저희가 그 고정 지출로 나가는 돈이 한 26만 원 정도 되고 있고, 제가 그 외에 이제 변동생활비로는 90만 원을 측정하고 있는데, 그 90만 원으로 한 달을 살고 있는데요. 현금 생활하면서 굉장히 소비가 많이 줄었어요. 전에는 90만 원이 뭐야, 이걸로도 안 됐어요. 제가 카드를 막 미친 듯이 질러댈 때는. 게다가 막 분식회계를 했어요. 제 개인 용돈을 한 60만 원 잡아놓고 부족한 건 다 막 생활비에 분식회계를 했죠. 제 특기를 살려가지고 업무적으로 해야 될 그 특기를 집 가정경제에 녹여서 분식회계를 해가면서 막 이 변동 지출비만 한 달에 뭐 2, 300은 기본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90만 원에서도 남기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한 20만 원 정도 남는 것처럼 이렇게 남기고 있고, 그다음에 남편이 이게 지출이 들쭉날쭉한데, 여기에서 이제 남편 카드값이 있어요. 이 카드값은 본인이 쓰고 있는 뭐 기본적인 그 용돈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뭐 차 수리하거나 뭐가 이게 좀 돈이 들 일이 있으면 조금씩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이게 본인 술값 같아. 이거. 그래서 남편 그 카드 값도 이거 변동이 좀 있어요. 그달 이제 제가 물어봐서 송금을 하긴 하는데, 한 100에서 15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번 달에는 한 100만원? 조금 110만원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저는 저의 소득은 세금이 다 공제된 그 공제 후 소득을 잡아주는데, 남편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사업자다 보니까 지역으로 내고 있어가지고, 뭐 남편 건강이랑 국민 합해가지고 한 40만원 돈 나오는 거, 그거 해가지고 남편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뭐 세금은 제외하고 남편 사업에 관련된 세금은 제가 따로 이 목적성 저축에서 저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한 150, 140 정도 들고 있고, 이번 달에 이제 이벤트 중에 여기서 빼서 지출하지 않고 바로 뺏는 이벤트 지출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제 연차가 이번 달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저 청소기 매번 저러네. 제가 계속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청소기가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네요. 자기한테 한 말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연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기분 좋게 수고한 나에게, 그리고 내가 일한다고 맨날 이제 늦게 들어오고 가정주부처럼 열심히 남편 뒷바라지를 잘 못해주니까 남편에게도 용돈을 투척했습니다. 남편 10만원, 저 10만원. 그리고 사실 제가 엄마가 가까이 여기 사시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20만원만 적혀 있는데 엄마한테도 10만원을 더 보내드렸어요. 엄마, 나 연차 탔어. 나 뼈를 갈아가지고 노예 계약해가지고 열심히 회사 생활 해가지고 나온 연차야. 시집 안 와서 나온 연차지. 일이 얼마나 많으면 연차 수당 봐. 그래서 고생한 나에게, 그 다음에 이런 나를 이해해주는 남편에게, 그 다음에 저를 낳아주신 엄마에게 각각 10만원씩 투척하고, 나머지는 이제 생활해서 남겨가지고 저축을 더 해주겠습니다. 왜냐면 총 수입은 지금 1200만원, 1240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지출이랑 뭐 다 더해도 지금 755만원, 아니지? 765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남는 돈은 이달 말에 뭐 여유에다 넣던지, 아니면 그 금액만 딱 묶어서 뭐 예금으로 넣어놓던지 해가지고 저축을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한 달 현금 흐름이고, 아까 나눴던 것처럼 또 이번은 90만원으로 4주를 나눴어요. 그래서 90만원 4주로 나누다 보니까
한 주에 22만 5천 원 정도 쓸 수 있는데요. 저는 식비, 생필품비, 건강꾸밈, 기타 비상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나눠서 소비를 하고 있어요. 지출을 하고 있는데 식비 같은 경우 40만 원을 잡고 있거든요. 한 달 예산을 40만 원인데 4주로 나누면 한 주에 10만 원씩. 그 다음에 생필품비는 20만 원인데요. 나누기 4주 하면 한 주에 5만 원씩. 건강이랑 꾸밈, 이렇게 쇼핑이죠. 쇼핑에 관련된 거는 20만 원인데 나누기 4 하면 5만 원. 그 다음에 비상금은 10만 원인데 나누기 4 하면 25만 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식비 10만 원, 생필품비 5만 원, 건강꾸밈 5만 원, 기타 비상에 2만 5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예산 바인드에서 90만 원을 페이크머니로 가져오겠습니다. 10, 20, 30, 40, 50, 60, 70, 80. 만원, 6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이렇게 90만원을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 지워줘야겠네. 이게 물기가 남아있어서 닦아주고 1주 11월 27일부터 12월 3일 식비에 10만원, 그 다음에 생필품에 글씨를 못 써가지고 5만원, 그 다음에 건강 꾸밈에 5만원, 기타에 25,000원. 그러면 10만원. 굳이 계산기를 두드리죠. 22만 5천원. 우선은 식비에 10만원. 자, 10만원을 넣고 지출 예산에 10만원이라고 쓰고 동전 쓸 일 대비해서 이렇게 같이 끼워줄게요. 뭐 엄마가 옆에 계시고 이제 또 시댁도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부식은 많이 엄마가 반찬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좀 많이 갖다 먹긴 해요. 10만원. 다음에 생필품에 5만원. 여기도 똑같이 5만원이라고 써주고 동전은 생길 일을 대비해서 동전도 넣어주고. 동전 이거는 코인이고 그냥 제가 그때그때 이 페이크머니다 보니까 그 실물 동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전을 여기 남은 금액만큼을 표기합니다. 지출된 돈은 굳이 뭐 나타낼 필요 없지만 남아있는 동전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여기다 표기를 해주고 있어요. 쇼핑에 5만원. 쇼핑에 5만원. 이게 지출 기록지를 끼워 넣어놓지 않으면 어디다가 지출했는지 제가 영수증을 모으고는 있지만 지출 기록지를 끼워 놓지 않으면 이제 잊어버려요. 그래서 전 될 수 있으면 영수증도 다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끼우긴 하는데 못 받을 때도 있고 또 그러니까 네, 끼워 놓고 그 다음에 기타에 25,000원. 걔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버퍼링이 걸려요. 25,000원 적어주고 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 이게 혼자 행설수설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네요. 이거 이렇게 꽂아주고 이렇게 해서 나 다 꽂아주고 이거는 제가 뭐 가끔 은행에 입금시켜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여기 이제 뱅크라고 만들어가지고 넣고 있는데 대부분 여기는 페이크머니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뱅크라는 속지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제 제가 그 용돈 개인 용돈은 이제 혹시나 이제 은행에 입금해야 되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뱅크라는 걸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고 이제 한 주를 첫 주를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90만 원인데 한 달 90만 원인데 아껴서 이벤트 지출에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나눠놔야 되겠죠. 22만 5천 원씩 이제 첫 주는 어차피 뺐고 두 번째 주에 22만 5천 이렇게 넣어놔야 또 둘째 주 때는 얘를 딱 빼내가지고 얘만 갖고 넣을 수 있어요. 셋째 주에도 10만원, 20만원, 22만 5천원 맞지? 22만 5천원. 넷째 주에 10만원, 20만원, 만원, 2만 5천원, 22만 5천원. 그래서 이번에 90만원도 전부 예산을 다 짜서 넣어줬거든요. 이번 달에는 아무래도 좀 더 남겨서 마지막 주니까 저축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행설수설하고 정신도 없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잘 마무리해가지고 정리하고 이제 할 수 있어서 기쁘고, 현금 생활 해보니까 정말 저처럼 돈 많이 쓰는 사람도 이렇게 아까 보셨죠? 남겼어요. 생활비 90만원에서 한 20만원 돈 정도 남겼으니까 많이 아껴서 쓴다고 쓰는 건데 12월 달에는 더 남길 수 있도록 저축을 더 해보겠습니다. 소비를 바짝 졸라서. 재미없더라도 자주자주 놀러오세요. 그럼 여러분의 현금 생활을 저는 언제나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 또 봐요.